예, 반갑습니다. 2단원 10번째 시간 주기율표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이렇게 비슷한 음식들끼리 모아놓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온 수많은 원소들도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 모아둔 표가 있습니다. 이런 표를 바로 주기율표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수많은 원소들을 비슷한 것끼리 한 곳에 이렇게 뭉쳐놓은 이 주기율표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오늘은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처음에 라부아지에라는 화학자는 이 세상에 몇 가지 물질들을 드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원소들을 나열하는 주기율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라부아지에가 분류한 원소표에는 빛이나 열 같은 실제로 물질이 아닌 것들도 물질로 구분을 해버리면서 지금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양한 원소들이 밝혀지고 정리되면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새쌍 원소설이란 이론을 내면서 원소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은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이 비슷한 성질을 지닌 원소들끼리 한 곳에 묶으면서 원소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세 가지를 새쌍으로 묶다 보니 역시 한계가 있었고 이것이 더 시간이 흘러서 뮬렌즈라는 사람이 바로 옥타브설이라는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자, 옥타브가 뭡니까? 옥타브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이런 음계를 말하는 게 옥타브설이죠. 원소들도 마치 이런 옥타브처럼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도로 시작해서 도로 돌아오는 식으로 원소를 나열한 것이 옥타브설입니다. 자, 이 나열 순서는 원자량 순서, 즉 원자가 무거운 순서대로 첫 번째부터 나열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열하니까 8번째 원자부터 세로줄로 비슷한 성질끼리 모이더라 라는 이론이 옥타브설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뮬렌즈의 옥타브설은 세로줄에 비슷한 원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표이지만 뒷번호로 갈수록 점점 그것이 맞지 않게 되면서 또 새로운 나열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바로 멘델레예프라는 과학자가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되 바로 비슷한 성질의 원소끼리는 세로줄에 배치한다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나열했는데 가장 가벼운 수소, 원자량이 1인 수소가 맨 위에 있고 리튬이 있죠. 원자량은 7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량이 9.4인 베릴륨이 그 다음에 왔고 그 다음 11, 12, 14 이렇게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원소를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는 바로 이런 모습이 되면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었죠. 이렇게 나열하니 실제로 세로줄에는 굉장히 비슷한 원소들끼리 모이게 되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이런 미지의 원소들의 위치까지도 멘델레예프는 실제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먼 미래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이 발견되고 실제로 멘델레예프가 예상했던 이런 성질들을 가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더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 실제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하긴 하나 비슷한 성질의 원소를 세로줄에 배치하다 보니까 뒤쪽에 원자량 순서가 꼬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바로 모즐리라는 사람이 와서 완성을 시킵니다. 모즐리는 원소를 원자량이 아닌 양성자 수로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원소를 양성자 수로 나열하게 됩니다. 즉 수소가 양성자 수가 1개, 헬륨이 2개, 리튬이 3개, 베릴륨이 4개, 붕소가 5개 이런 식으로 쭉 양성자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세로줄에는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오도록 배치를 하여서 지금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를 완성을 시킨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라부아지에서 시작한 물질의 정리는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을 거쳐서
뮬렌즈의 옥타브서를 통해서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고, 멘델레예프와 모즐리를 거쳐 지금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가 완성되게 된 것이죠.